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희망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홋카이도 주민들이 받습니다. 유학생TV. 안녕하십니까, 유학생TV의 진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많은 여러분들께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10,000명이라는 구독자 수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00명을 도달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일단 다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이 되면 자기 수익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를 다시 하거나 질문받는 코너를 만들거나 라이브 영상을 찍거나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전에 제가 동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었죠. 홋카이도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해서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한국 분들의 의견, 그리고 일본 분들의 의견.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13세에서 70세 이상 분들까지 다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연령층에서 주로 어떤 동영상을 선호하고 어떤 코멘트를 좋아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지적과 질타가 나오고 어떤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홋카이도 지진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끝까지 응원하겠다, 함께 해주겠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00명일 당시에 홋카이도 지진에 대해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었고 지금은 무려 그때보다 100배가 많은 10,000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봐주시는 채널이 되었는데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보다 조금 더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한국에서 온 메시지들을 보면 그 중에 악플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악플의 100%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홋카이도를 차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차피 혼슈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홋카이도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도 비난의 메시지를 보내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국가에 상관없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저 하나쯤은 상처를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댓글이 제가 사랑하는 제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보게 되고 심지어는 저를 응원하러 와주신 홋카이도 주민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상처를 받을까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여하튼 그런데 그런 댓글들을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본질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로 인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맹목적인 비난입니다. 왜냐면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위치상으로 한국보다 아래에 있고 태평양과 인접해 있죠. 태풍과 지진,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가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태풍이 부는 이유, 지진이 오는 이유,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의 온도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태풍이 불고 지구 내부에서도 온도를 맞추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지진이 오죠. 결국 이 모든 자연현상이 그 외의 나라들, 한국, 중국 포함해서 아예 무관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저희는 아직도 그 옛날 방식으로 우산을 쓰고 걷죠. 그리고 비를 아무리 잘 막아도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은 조금이라도 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젖은 사람을 보고 비난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굉장히 유치한 거죠. 제가 지금 예로 말씀드린 비와 지진, 태풍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연현상은 아니지만 같은 자연의 힘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때 우리는 지진 피해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현상은 정치, 역사, 문화와는 절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역사나 정치 관련된 얘기를 다루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나라 그리고 그 환경에 맞게 공부를 하고 배워왔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그 부분은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와닿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일 관계, 한일 관계가 좋네 나쁘네, 친일이네 반일이네, 혐한이네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죠. 이거는 전부 문화나 정치, 역사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실질적으로요, 현실에서 이행되고 있는 경제 관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1965년 한일 수교, 그 이후에 한국과 일본은 경제 그리고 안보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국 간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놓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국민 감정이 악화되건 호전되건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한국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IMF 사건, 1990년대 후반 불어닥쳐온 경제 위기입니다. 당시 선진국에서 80억 달러라는 금액을 지원해 줬죠. 그 80억 달러 가운데 일본이 한국에 지원해 준 금액이 무려 47억 달러입니다. 일본 한 나라만요. 절반이 넘는 숫자죠. 한국도 일본에 고마움을 표하기 시작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이런 행보에 응해서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가수, 음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K-팝의 인기는 2000년대 들어와서고요. 이렇게 문화 교류를 시작하고 수입 자유화를 통해서 보호 무역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우리가 일본에 가기도 일본에서 한국에 오기도 굉장히 간단해졌죠. 지금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도 있고 그 비자로 1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까지는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우호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일본 여행 그리고 일본 문물을 많이 접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일본 제품들을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에서 역사상 관측된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오죠. 토호쿠 대지진, 일본에서 히가시 니혼 다이시인사이라고 부르는 지진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겼고 한국에서도 많이 일본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일본에 인도적 자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돌, 배우들이 일본에 기부를 하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한 시기이기도 하죠.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왜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냐면 언론사, 뉴스, 신문, 보도매체 등에서 안 좋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99%가 다 좋고 1%만 안 좋더라도 우리는 그 1%에 자극받게 되고 상대를 비난하게 되죠. 이렇게 긴밀하게 유지된 경제관계는 사실 쉽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국이 어려워지면 일본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일본이 어려워지면 한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정치, 역사를 빼고 경제적인 면만 하더라도 이번 9월에 있었던 홋카이도 대지진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주민들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홋카이도를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어려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어려운 거 뭘까요? 홋카이도는요, 지금 집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묻히기도 하고 자동차가 파괴되기도 하고 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완전 사라진 거예요. 그 중에 가족을 잃은 분도 있고요. 이 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보란티어 활동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홋카이도의 보란티어 지원자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란티어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하루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홋카이도 상황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보란티어 활동을 놨다, 중국에서도 보란티어 활동을 놨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제가 다 뿌듯해져요. 그런데 보란티어라는 게 홋카이도는 굉장히 멀죠. 제가 사는 도쿄에서도 굉장히 멀고 한국에서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하튼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보란티어 활동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로 기부입니다. 기부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돈이죠. 제가 직접 모금을 할 수도 있고
홋카이도를 돕는 그런 봉사단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는 학생인데, 나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부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홋카이도 민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많이들 하죠. 재능 기부라고. 댓글들을 보면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이 분들에게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말고도 그런 재능 기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제 영상을 아마 예전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빅구리 동키에서 밥을 먹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한일 문화 비교를 하면서 빅구리 동키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억지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 갈 필요는 없어도 외식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업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빅구리 동키는 본사가 홋카이도에 있습니다. 전국에 체인점을 둔 빅구리 동키에서 본사로 수익이 모이겠죠? 이렇게 모인 매출에서 뭐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겠죠? 그 세금은 홋카이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홋카이도산 맛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쌀도 맛있고 우유, 치즈도 맛있고요. 이러한 기부 활동, 이게 정말 작은 부분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모습만 봐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고 응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쉬운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희망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홋카이도 주민들이 받습니다. 누구보다 더 아프게 느끼겠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한 명을 죽이는 검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을 살리는 검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악플을 다는 것, 한 명을 죽이는 검이 될 거고요. 따뜻한 응원 메시지 한마디 보내는 것은 1000명을 살리는 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을 죽이시겠습니까? 1000명을 살리시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와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원래 10,000명 돌파하고 이러면 축하 파티도 하고 라이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오늘 약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좀 어려운 말이 되었네요. 경제적인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서로 같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형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홋카이도의 빠른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の動画も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そしてチャンネル登録もお願いします。チャンネル登録をした後にですね、アラームの設定をしておけば私がアップする動画を携帯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バイ。